은하. 누나. 너무 갑자기 올라서. 그치. 영월에 대해서 그 소식지에 글 쓴 적 있잖아. 영월. 그때 영월에 갔었어? 영월에 그 전에 가가지고 그때 기억을 더듬었었어. 영월, 태백, 정선 이쪽을 트레킹을 했거든. 그러면은 청룡포도 갔다 왔어? 거기는 못 갔어. 아 그래. 정해진 스팟만 가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어서. 이었구나. 누나는 다녀온 적 있어? 나는 간 적도 있고 단종문화제를 간 적도 있었어. 올해 다 소식지 왔더라고. 단종문화제 한다고. 근데 이제 못 가는 축제가 돼버렸어.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영화 때문에 그럴까? 지금 청룡포에 들어가는 대기줄만 엄청 길다는 거야. 거기까지 들어가기까지도? 우리가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오늘 할 책이 이 단종회사. 단종회사라는 춘원 이광수가 1928년부터 1929년에 동아일보에 연재했던 그 소설을 묶어서 낸 게 이제 이 단종회사. 단종의 슬픈 사연 이렇게 그치. 섞을 수 있겠네. 근데 나는 이제 이걸 보면서 너의 생각이 너무 궁금했던 게 역사 소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고민이 좀 들었던 게 모차르트랑 살리에르 얘기 있잖아. 그치. 사실 살리에리랑 모차르트의 그 불화설이라든지 살리에리가 뭐 독사를 했다라든지 질투를 느끼고 열등 이게 사실 무근인 이야기들인데 푸치니가 그런 희곡을 쓴 거야. 그냥 재밌을 것 같은. 극적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이제 살리에리를 끌어오고 모차르트를 끌어와서 이제 푸치니가 그런 희곡을 썼는데 그게 너무 인기가 많아져 버리니까 그냥 살리에리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여전히 푸치니의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진짜 살리에리로서는 정말 무덤에서 피눈물을 흘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아닌데. 누군가가 어떤 창작을 함에 있어서 실존 인물을 어떻게 데려다 쓰고 팩트를 어디까지 살릴 것인가가 좀 고민인데 플러스 누구의 관점으로 쓸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 단종회사가 나한테는 푸치니 희곡으로 느껴지는 게 이 이광수의 단종회사가 나오고 나서 거의 이틀에서 지금까지도 우리 모두가 단종과 세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거든. 이번에 나온 왕과 사는 남자. 맞지. 어제 보면서 많이 이제 극복했어요. 왕과 사는 남자의 정서도 그렇고 그 전에 나왔던 영화나 대중매체들이 이제 단종과 세조의 관계를 소비하는 방식이 그치. 이 단종회사가 원형이 돼서 흘러왔는데 문제는 역사적으로 맞지 않는 사실들이 이 안에 되게 많더라고. 아 그래? 팩트 체크를 또 한 거야 누나가? 첫 번째로는 원래 고려 때부터 종친불사라고 해서 종친불사? 이제 왕자들 혹은 삼촌 같은 종친들은 정치에 절대 개입을 하지 못하는 법이 있었어. 왕이 됐는데 종친들이 동생이든 삼촌이든 경쟁자가 될 수 있잖아. 수렴청정을 할 수 있다 이거잖아. 세종이 그걸 이제 깬 거야. 왕자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지금 왕자들이 정치 잘하라, 전의에 마다라. 그리고 정치하다 보면 관료들과 이렇게 계속 접촉을 해가지고 세력이 또 생겨. 그치. 이러니까 수양대군부터 시작해서 그런 힘을 갖게 된 건 세종대왕이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그렇게 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제 그런 게 이제 다뤄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안평대군이 단종을 걱정하잖아. 왕위에 올랐을 때 옛날 같았으면 네가 방금 수령청정 얘기도 했지만 어머니나 할머니가 살아있었으면 맞아.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다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양평대군이 나서서 그걸 해줄 수 있었는데 나중에 수양대군한테 붙어서 단종을 죽이라는 상소 같은 걸 올리는 게 양평대군이야. 그래? 근데 여기에 양평대군 되게 앞부분에 좋은 사람처럼 그리고 사라졌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또 세 번째가 이 단종회사 보면 김종서 장군도 그렇고 황보인 영의정도 그렇고 되게 의로운 사람. 그리고 이제 수양 나쁜 놈 이렇게 나오잖아. 단종이 왕위에 딱 올랐지. 그때 김종서랑 황보인이 권력을 다 장악해버려. 삼망이라고 해서 보통 3명의 이름을 적어서 올리면 그걸 보고 이제 왕이 점을 찍어. 근데 이제 그때 김종서랑 황보인이 뭘 하냐면 3명을 써놓고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놔. 이거 해달라고? 무조건 노란색을 찍으라고. 그걸 또 그 말이 있어. 또 그게 황표정사라고 해서 그러면 왜 이렇게 유식해? 아니 나는 조사하고 이제 단종이
다 김종서가 노란색 찍은 사람들만 골랐을 거잖아. 그치. 그 말은 그 조정이 그냥 다 김종서 황보인 판이야. 그래서 수양도 저들이 저렇게 결사를 하면 나도 위태롭겠다라는 마음이 이제 커져가면서 그걸 방어를 하려면 내가 먼저 쳐야 돼 이런 생각까지 결과적으로 세조 나쁜 놈, 불쌍한 단족 맞아. 이거는 뭐 세조가 그 이후에 저지른 일들을 보면 너무너무 악마 같잖아. 그치. 근데 이제 그 앞부분을 배경이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단종회사에서 나온 것처럼 수양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사이코패스거나 악마는 아니었고. 그치. 상황이 또 이렇게 맞는 게 있는데 그리고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세력들이 또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닌데 그 수양대군만 어떤 일을 도모하고 꿰다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 아마 내 생각에 이것을 쓴 춘원 이광수가 베스트셀러가 되기 위해서는 선과 악의 구분이 명확해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던 게 아닐까 그치. 싶기도 하네. 기본적으로 이게 너무 선악이 명확하니까 뭐랄까 그냥 응원하면서 읽게 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 보통 독자들은 그치. 그렇게 빨려 들어가서 단종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할까, 그치. 얼마나 슬플까, 그치. 얼마나 가슴 아플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광수가 어떤 면에서 너무 머리를 잘 쓴 거지. 영리한 거지. 사실 이 스토리에 안 울고 안 젖어줄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아쉬웠다는 얘기는 좀 이 얘기하기 전에 사람들이 그래도 좀 한 명이라도 알았으면 좋겠고 단종회사를 다 믿어서는 안 된다. 그치. 이거는 소설이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 영리한 부분이 뭐냐면 연재됐을 때 이 소설을 읽는 사람들은 식민지로 전락한 조선의 운명과 이 단종의 운명을 겹쳐가면서 이제 단종을 응원하면서 읽었을 거 아니야. 근데 또 친일에 앞장선 게 누구야? 아, 그러니까. 이광수잖아. 이 이율배반적인 거, 역사적인 거 어떡할 거냐고. 진짜 이 책의 완성을 이광수가 이걸 썼다는 거야. 뭔가 굉장히 이런 역설이 역사에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이면서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계속 조명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광수가 여기서 특히 신숙주를 엄청 잔인할 정도로 까잖아. 그치. 아니 이 사람이 신숙주를 비난하는 문장을 쓰면서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치. 이런 것도 너무 궁금하고. 여기 있다가 저기 붙은 사람을 가지고. 근데 아마 이광수 같은 사람들은 우리 왜 그때 조지 오일 때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선택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운명적 결단이었다라고 되게 분리시켜서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뻔뻔히 쓸 수 있는 거지. 근데 이 책 재미있게 읽었던 부분은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너무 재밌게 잘 그리더라고. 대사도 참. 대사도 괜찮지. 너무 잘 썼다는 생각이 들었어. 단종회사에서 보면 성산문은 술도 잘 먹고 놀기도 좋아하고 절개도 있고 근데 또 마음 여리고 맞아. 극F더라고. 극F. 맞아. 잘 울고 통곡하고 눈물부터 흘리고 시작하잖아. 맞아. 그리고 신숙주랑 친구인데 다들 신숙주 의심할 때 우리 숙주는 그럴 일이 없어. 그러니까, 뭐 약간 이러고 의리파에다가 그래서 신숙주가 한마디 하면 봐봐 그치. 우리 숙주가 이렇다고 막 이러잖아. 그게 정말 나를 보는 것 같더라고. 나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끝까지 믿고 싶은 마음 있잖아. 그러니까. 감싸고 싶고. 그래서 주변에서 신숙주한테 되게 곤란한 질문 던지고 신숙주가 그걸 피해가는 말을 하면 평소에 성산문 정도의 인지 능력을 가진 사람은 모를 리가 없는데 봐 우리 숙주가 너희가 왜 의심하는 거야 막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너무 잘 그려서 그치. 재밌게 쓰더라고. 이게 이정서라는 분이 편절을 한 거잖아. 편절을 보니까 현대에 걸맞게 문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고쳤다고 하더라고. 아마 그래서 조금 더 캐릭터를 살려가지고 그치. 아마 그 양념을 조금 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 때문에 더 몰입해서 읽을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 이 문체적 재미들이 좀 있잖아. 나는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거야. 요새는 절대 쓰지 않는데 옛날이니까 쓰는 표현들 있잖아. 사람들이 한명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래 한명회 고증도 여기 잘못되어 있어. 그래? 원래 한명회는 왕과 사는 남자의 유주태 씨처럼 엄청 거구해. 잘생기고 풍채 있는 사람인데 여기 못생긴 사람도 나왔어. 여기 못생기고 사람들한테 업신여김을 받잖아. 근데 이제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람들이 한명회를 언제나 쓴 오이 보듯 했다. 나도 그거 봤어. 그게 쓴오이란 표현 너무 그 표현 너무 좋은 신박했어. 그치? 쓴오이. 맞아. 오이 중에 쓴 게 있거든. 근데 이게 단종회사가 그런 현대에서는 잘 쓰지 않을 것 같은 묘사들을 맞아. 근데 또 이것도 너무 좋았다. 10월 초 열흘 달은 송편보다도 조금 더 배가 불러서. 사실 이것도 현대인이 쓰지 않잖아. 그치. 근데 달을 보고 송편보다 좀 더 배가 부른 달.
근데 우리가 딱 알겠다. 알겠지. 모양을 너무 잘난 묘사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이런 묘사들이 어. 사이사이에 있는데 그치. 이거 찾아 읽는 재미가 어. 진짜 있었어. 근데 처음에 이제 그게 보통 배경 설명할 때 그런 표현들 많이 나오니까 그때 약간 문학적 재능을 이광수가 뽐낸 것 같아. 그치? 어. 그 시간 가져야지. 어. 여기 보면 세조어가 있어. 세조어. 세조어. 그래서 약간 이런 식이잖아. 단종한테도 사람들이 이제 단종 빨리 폐위해서 맞아. 영월 보내야 된다고 할 때도 또 엄청 괴로워하면서 그치. 내가 어떻게 왕위에 있을 수 피부친데. 있어 막 이래.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하지. 상감이 결정하면 모를까. 이러고 이제 딱 사라지니까 맞아. 신하들이 또 모르는 상감한테 가가지고 그 말 나오게. 그래서 이 세조어 있잖아. 아 정말. 그 책임을 피잖아. 어. 자기의 욕망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하진 않았다라고 해서 그치. 나중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방식의 말투. 내가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어. 그때 신하들과 막 이런 사람들이 상황이 그랬을 때 됐어. 그 의금부에서 나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상감이 그렇게 결정한 걸 어떻게 이게 이제 세조어인데 싫다. 또 넌 뭐가 좋았어? 나는 사실 단종회사 읽을 때 우리가 단종에 관련한 그 영화도 영화지만 뭐 국사시간에 배운 것도 있고 기본적인 정보들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결말을 알고 책을 읽게 되는 거잖아. 그런데 나 그럴 때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나뿐만 아니라 많은 독자들이 그럴 거야. 이게 어떻게 끝날지 아니까 더욱 감정이입이 돼. 맞아. 미리 시작할 때부터 맞아. 되기 시작하니까 이 비극을 함께 맞이하는 이런 것들이 좀 가능했다는 점에서 좀 뭐랄까 빨려 들어가듯이 그치. 빨리 읽을 수 있었다는 것이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역사 소설이라는 게 진짜 그런 것 같아. 도서 미스터리라고 되게 추리 소설의 여러 장르가 있는데 도서 미스터리가 어떤 장르냐면 첫 문장 혹은 첫 장에서 범인이랑 누구를 죽였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냥 다 밝히고 시작해. 그게 도서 미스터리야. 이제 활자 잔혹극이라고 있거든. 이제 그게 도서 미스터리의 이제 거의 정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냥 시작이 그거야. 뭐 유니스 파치먼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데이비드 가족 일가를 죽였다. 이렇게 시작을 해버려. 그러니까 A한테 B가 죽는다고 해봐. 근데 이제 B가 A하고 첫 만남을 갖잖아. 그럴 때마다 왜 미칠 것 같아. A하고 마주치지 마. 넌 A의 손에 죽을 거야. 엄청 스릴을 느끼게 해. 그런 밀당이 또 있겠구나. 미치겠어. 결론을 알고 보니까. 근데 단종회사가 그런 거야. 아 맞아. 아는데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죠. 그러니까 신숙주랑 황산문이 초반에 둘이 엄청 무슨 오성과 한음처럼 맞아. 되게 막역하고 막역하고 해맑게 막 놀 때 이미 마음이 아픈 거야. 왜냐면 신숙주는 성산문을 죽이는데 가담할 거라는 거 우리는 이제 아니까. 묘미라고 해야 그치. 될까? 그런 게 있더라고. 그 알면서 볼 때 또 오는 그 즐거움, 쾌감. 근데 그 속으로는 그렇게 되면 안 돼 하면서도 그렇게 되는 것을 목도할 그러니까.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어떤 긴장을 마련하는 것 같기도 하네. 근대 소설 하면 또 이광수를 이야기하잖아, 늘. 그 전까지 역사 소설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소설들은 교훈적이고 사건을 나열하는 것에 치중했다면 이광수가 그 주창한 근대 소설부터는 인물의 감정, 내면 이런 것들을 집중한다고 해. 근데 실제로 여기서도 인물을 집중하는 게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단종회사인데 여기서 제일 적극적으로 욕망하는 건 누구야? 수양대군이잖아. 단종이 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근대 소설 있기는 하지만 핀트를 잘못 맞췄다. 단종이 빠져 있는 단종회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나도 비슷한 생각했어. 계유정난이 당연히 중요한 일이긴 하지. 그리고 이제 사육신의 난도 중요하지. 근데 너 좀 그런 느낌 아니었어? 여기서 이광수가 지나치게 잔인하게 묘사한다는 느낌이었어. 맞아. 그것도 이제 전체 분량의 비율로 따졌을 때 그 고문 장면이라든지 사람을 죽이는 장면을 인두로 지지고 이러는 거 너무 길게 보여줘. 폭력의 스펙터클이랄까 이거에 대한 욕심이 있더라고. 왜 아직도 안 끝났지? 그러니까. 또 아까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숨이 붙어있어서 한 번 더 또 공격하고 이런 게 나와서 이런 게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 그러니까 그런 걸 쓸 시간에 네 말대로 단종이라는 사람이 겪고 있는 어떤 마음, 처지, 심리를 오히려 넣었으면 단종이 살 텐데 너무 쓸데없이. 근대 소설이 중요한 게 사람의 그 심리적 깊이를 묘사하는 거야. 단종이 이제 아버지를 여의고 어린 나이에 왕좌에 올랐을 때의 그 부담감, 그 외로움 이런 것들을 잘 묘사를 하는 게 근대 소설의 기준이라면 이광수는 그걸 잘못 받아들여서 감정의 강도에 치중한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더 세게 할 수 있는지. 그래. 과잉이지. 그래서 뭔가 폭력 장면 묘사하고
감사하고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 동하게 만드는다는 점에서 맞아. 얼핏 그 근대소설 같지만 아직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지. 그래. 와, 근데 이제 현대인의 눈으로 근대소설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치. 난 사실 너에 비해서는 근대소설에 대해서 잘 몰라. 되게 모던하다고는 느꼈어. 이 그 방식이. 처음에 또 막 배경 묘사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옛날 소설하고 난 너무 다른 방식이잖아. 되게 모던하더라고. 뭐 계절 바뀌는 것도 묘사하고 뭔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맞아. 징조를 좀 보여주는 것처럼 시작하면서 끌고 들어가는 거. 마치 카메라가 이렇게 집 밖에서 시작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무브처럼 그렇게 이제 진행되는 방식 같은 거는 굉장히 현대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 책 만듦새에서 조금 하나 아쉬운 거는 앞에 등장인물 표가 하나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원래 그렇게 인물표 나오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 그냥 헤매면서 읽는 것도 재미인 거. 특히 러시아 책 읽을 때 되게 도스토옙스키 이름 다 읽을 적어야 때 되잖아. 내가 일일이 적어내는데 삼촌이었어 이러면서 막 찾아보고. 맞아. 정인지라고 불렀다가 그치. 정인지의 호를 불렀다가 그래서 이하소 씨는 또 누구야 했더니 알고 봤더니 정인지의 호였고 그러니까 한 명도 이름이 3개씩 뭐 그치, 있으니까. 내가 또 이광수가 그렇게 쓰잖아. 정인지 나왔다가 호로 부르면 이것은 정인지의 호다. 이렇게 뭐 설명해 주잖아. 그때부터 하는 소리 또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앞에 좀 정인지가 어떻게 불리는지도 설명해 주고 이러면 좋을 것 그치. 같고 아마 이 방송 나가면 혼비 누나의 힘으로 이 중세할 때 앞에 그런 표와 함께 설명이 곁들여지지 않을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렇게 인물 연표 딱 그려놓고 앞에 맨 마지막 장에 이제 다 끝나고 죽은 사람 색깔을 다르게 처리해서 얼마나 많이 죽은지 대비를 줘도 너무 좋겠다. 너무 슬프다. 너무 슬프지. 앞장에서는 다 살아있다가 그치, 뒷장에서는 실제로 단종회사에서 이광수가 그렇게 이제 챕터의 말미에 이때 뭐 죽은 사람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가지고 정말 이제 강남 울력까지 다 써주잖아.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보아야 했느냐. 이게 사실 그리고 현대에도 마찬가지잖아. 보이지 않는 암투가 항상 존재하고 지금의 그 상황하고 빗대어서 보기도 굉장히 용이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진짜. 한 명 빼먹었어. 나 이거 읽으면서 왕방년. 그 의금부 도사인데 그 사람이 단종 유배 갈 때 서울에서부터 호위라고 해야 되나? 사실 감시. 맞아. 감시인데 또 호감이 있으니까 단종한테. 유배지 길을 가면서 단종한테 애정을 엄청 느끼고 왕방년이 단종을 두고 가는 날 밤에 시도 울잖아. 너무 슬퍼서. 맞아. 그 시가 너무 좋았거든? 맞아. 그 시는 나도 기억나. 단종을 이제 노상군이지. 노상군을 이제 청령포에 데려다 놓고 이제 떠나기 전날 밤에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의 없고 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안 같아서 울며 밤길 예노매라. 나 이게 너무 슬프더라고. 그러니까 물소리가 어느 때는 우리 되게 청량하게 느껴지고 뭔가 마음을 가라앉혀주기도 하지만 눈물이 흘러가는 소리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내 안에 이렇게 맴도는 소용돌이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 심정을 이렇게 또 표현을 했는데 너무 나도 왕가사는 남자 영화 봐도 앞에 물이 흐르잖아. 거기가 떠오르기도 하면서 또 겹쳐서 또 생각하게 되더라고. 그치. 그리고 이 왕방윤이 이렇게 시를 읽고 다음날 이제 단종한테 인사하고 서울로 떠날 때 차마 떠나지를 못해서 소인 이제 가옵니다 얘기를 하고 한참 있다가 또 한 번 인사를 그래서 결국 3번을 인사를 하고 가. 근데 그러고 나서 내가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의금부 도사니까 왕명을 받고 그러고 나서 몇 달 후에 사약을 들고 오는 사람도 왕방윤이야. 그래서 이제 이 사약을 들고 내밀어야 되는 그 왕방연, 그래서 나는 약간 의외로 의금부도사 왕방연 부분에서 내가 만약에 창작자였으면 왕방연을 주목해서 어몽도와 단종도 좋지만 왕방연 단종도 좀 너무 애달잖아. 사약을 들고. 그러니까 나도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누구의 시점으로 누구의 시선으로 어떤 그 상황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야기 달라지잖아. 왕방연 같이 지금은 조금 가려진 사람, 물론 이제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 사람을 좀 중심에 두었을 때 또 이야기는 다른 방식으로 또 서술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네. 그래. 이제 슬슬 이제 단종 의사에 대해서 백자평과 별점을 줘야 될 텐데 근데 너무 소신 발언인데 이건 제가요 뭐 출판사나 그게 아니고 그냥 단종 의사니까 이광수에 대한 이광수가 쓴 단종 의사에 대한 거니까 나는 2개 반을 줄 것 같아. 그리고 나의 백자평은
단지 역사 소설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지만 다 읽고 나서 역사적인 사실들을 꼭 확인을 해봐야 할 책이라고 붙여주고 싶어. 별 2개 반? 나도 별 2개 반. 아 진짜? 단종 애사인데 단종이 너무 수동적으로 그려지고 맞아. 재미는 있으나 성찰과 탐구 대신 민족주의적 감상만 남았다. 맞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어떡해. 2개 반이었지만 어쨌든 근데 그 생각은 해. 왕과 사는 남자를 보고 나서 소프트하게 그치. 단종 의사를 읽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영어 안 보고 이 책을 읽음으로 해서 이 시대에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이게 맞나? 어디까지가 사실인가 찾아보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책은 좀 좋은 교도보이긴 하다. 나도 영화를 본 다음에 이 책을 읽으면 또 안 보이던 게 보일 것이고 그치. 그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하면서 찾아보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정말 그치. 그 진실에 가깝게 갈 수 있다라는 가교가 되어주는 맞아. 책일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 저희가 오늘은 단종애사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에 다룰 책은 정말 180도 정말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e light